이번 시간에는 파워,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오토 코베리언스, 코히어런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공부합니다. 파워는 그 함수의 스퀘어를 평균 낸 거예요. 저기 파워는 전체 시간 평균 낸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베리언스 그러면 이제 평균 낸 거 가운데 진짜 평균값의 제곱을 빼준 거죠. 빼준 게 되고.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 평균값이니까 그냥 상수값 하나 나오는 거야. 코베리언스 그러면은 두 함수 가운데 시간 시프트를 주어서 베리언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 된 시간 타워가 있는 거죠. 타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오토 코베리언스 그러면은 같은 함수를 시간 시프트를 주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타워가 있고 제로가 되면은 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같은 함수를 그냥 제곱해서 평균을 넣으면 베리언스가 없고 타임 시프트를 줘갖고 하면 그 타임 측에 대한 오토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히어런스 그러면 이제 방금 한 것들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꾼 거를 자, 다시 분모를 표준화를 뭐를 가지고 하냐. 오토 코베리언스에서 나온 그 두 함수의 오토 코베리언스의 루트로 나눠준 거. 오토 코베리언스 그러면 그 데비에이션의 제곱을 해준 게 베리언스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해서 우리 시그마 제곱해갖고 베리언스고 시그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랬잖아요. 이걸로 나눠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떤 함수를 그냥 임의값이라고 정해서 코사인 함수를 제곱을 해서 자,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적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함수가 그 값으로 할 때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주면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전부 양수로. 당연히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당연히 발산해요. 이렇게. 당연히 발산하고 무슨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의미 없는 값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제 시간 평균을 낸 거다 이거예요. P로 시간 평균을 내서 코사인 함수를 제곱을 해줬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1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식으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2분의 1 붙고 그래서 쭈르륵 해주면은 앞에 항만 살아나면서 뒤에 항은 없어지고 뒤에 항은 P 인피니트가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항은 여기 약분해서 없어지고 2분의 A 제곱 이게 코사인 함수의 베리언스가 되는 겁니다. 오토 코베리언스로 바꿨을 때는 타워가 0일 때 시간 시프트가 없다 이거죠. 두 개를 시간 시프트 t 플러스 타워가 없잖아요. 시간 시프트가 없는 상태에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적분을 해주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리언스다. 이거는 뭐냐면 시그마 베리언스를 시그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그마 제곱을 베리언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그마는 데비에이션. 즉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처리하는 데는 평균값이 들어가 있다. 그지? 평균값을 들였다. 그래서 오토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그냥 오토 코베리언스의 변화냐 이게 변화는 뭐냐면 시간 평균을 내주고 마이너스 인피니트 여기 마이너스 p 2분의 p에서 플러스 2분의 p까지인데 인피니트로 그냥 돼 있네요. 자, 변환한 거의 제곱이 절대값이 제곱으로 해준 거다. 그러면 xf 제곱이다. 이렇게 p 인피니트라고 하고 x 스타의 f의 xf다.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다. 이거죠. 이렇게 정의되는 값이다. 자, 어쨌거나 SXS는 이렇게 정의되고, 자, 소문자 SXX. 이게 이제 오토 코베리언스 XT하고 XT 간의 T분의
T분의 타워, 플러스 타워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모에 P분의 1이 있어야 되고, P분의 1이 있어야 되고, 여기 절대값이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절대값이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네요. HT에 XT. 그럼 뭐 우리가 민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질 때는 시간축으로 평균을 낼 때, 평균을 내면 X에다가 P가 뭐에 해당하냐면 HT는 P분의 1의 XT에 해당한다. 이거죠. P분의 1의 XT에 해당한다. 여기에 앙상블민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우겠어요. 자, 해서 여기 분모에 P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 빠졌고요. 자, P분의 1이 빠졌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XF P분의 1의 제곱. 자, 이 값이 어떻게 변환되는가는 다시 뒤쪽에서 다시 모든 거 계산하는 데가 나옵니다. 이게 계산하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x를 변환해서 작업해 준 거를 주기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의 작업에. 자, 그 다음 SXY는 자, 두 개의 그 코베리언스를 변환해 준 거죠. 코베리언스를 변환해 준 거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 이게 코헤런스를 구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아이라 그랬죠. 리미트 P를 보내주고,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B까지 이렇게 주면, 민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여기에 지금 밀도함수를 시간축에 대해서 P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dt가 P분의 1이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그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갖는다. 여기도 이게 없어요. 그때요. 앙상블민은 XY, 이때는 이대로 그냥 써도 되겠네요. 이대로 써도 되겠어요. 자, SXY는 그래서 P분의 1의 X 스타의 Y, F. 그 다음에 코헤런스 대역을 작업을 붙인 거를 코헤런스. 그래서 SXY의 절대값의 작업에다가 분모에 이렇게, 그러면 1보다 항상 적다. 물론 SXY가 0이거나 인피니트 뭐에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는 이 값이 뭐 0이라고 정의해야 되나요? 저건 관련지 저건 없으니까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파워 스펙트럴 그러면 세컨드 모멘트라 그랬잖아요. 세컨드 모멘트. 베리언스에 해당하고, 베리언스나 코베리언스.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거를 바꿔준 거다. 타임 히스토리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총 적분하면 베리언스가 나오는 거예요. 총 적분하면 민 해주면 어떻게 돼요? 민 스퀘어 해주면 이게 이제 실제 에너지. 자, 민 스퀘어 에너지 per unit time 이렇게. 자,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SX라고 했는데 저게 여기서는 하나가 빠졌어요. 자, 민 스퀘어 에너지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F1에서 F2까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여기 이제 XX가 마이너스 F, 플러스 F 좌우 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자, 플러스 방향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천천히 갑시다. 그 다음에 리미트 값을 취해서 이렇게 변환한다. 자, 이렇게 푸리에 변환의 작업을 주기 P로 나눠지니까 평균 에너지에 해당한다. 평균 에너지에 해당한다. 여기 위너 키친 세열이 발음 더럽네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는 게 우리가 좌표 축을 프리퀀시 축을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로 하면은 이전에도 설명드렸는데 마이너스 프리퀀시라는 거는 우리가 코사인 함수는 기함수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는 우함수를 이용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느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실제 주파수, 플러스 주파수로 파워를 환산을 해주면은 2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2배가 되도록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이게 바로 그 얘기인가? 이거는 바로 변환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파워를 할 때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할 때는, 이거를 또 2배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그쪽 풀이의 변환하고 약간 좀, 약간 좀 개념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건, 파워 스펙트럼 할 때는 우리가 양쪽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실제로 할 때는 여기다가 2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2배 이렇게. 자, SX는 또 코베리언스는 P 인피니트에서 2개 시간 시프트에서 해준다. 그러면 여기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하는 이 PXYT가 P분의 1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앙상블미라고 이라고 써있는 건 앙상블미라니까는 dx로 여기 t니까 여기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도 되겠네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p에 대해서는 적합한 density 함수를 써줘야 된다. 이게 앙상블민 dt 자관 두 함수를 이렇게 표시해준다. 민을 표시할 때. 자. 몇 가지 애들을 한번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봅니다. 그냥 화이트 노이즈다. 그러면 노이즈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해주면 그냥 일치값이 돼가지고 델타 함수가 된다. 타워는 제로에서만 값을 갖는데, 그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언코릴레이트를 랜덤 노이즈 데이터는 전체를 여기 풀이 변환을 델타 함수를 변환해주면 그냥 상수가 되죠. 상수. 그래서 일정하다. 파워 스펙트럼이 모든 주파수에 일정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주파수에. 그러다가 화이트 노이즈도 한개 주파수 이상에서는 0으로 설정하고 한다.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화이트 노이즈를 그대로 해주면 그냥 오토 코릴레이션은 타워가 0일 때만 값을 갖는 인피니트가 되고 나머지는 0이다. 그러면 각의 모든 주파수에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자, x 함수를 사인 함수를 고려해봤다. 사인 함수를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이스트림 이렇게 오토 코릴레이션 계산은 미미 한번 해봤죠. 2분의 a 제곱에 코사인 2파의 fc의 타워다. 그러면 이거를 변환해주면 이스트림이 사인이니까 sx니까 이거 변환해주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변환이 되고, 자, 이거를 이제 실주파수 쪽으로 환산해주면은 이쪽에 이제 한쪽으로 FCS만 2배 값을 갖고 전체 적분을 해주면은 오케이 베리언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가 타오는 거를 0인 자리에서 받는 베리언스. 근데 이거를 P를 분모에 안 쓰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환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사인 함수가 되겠죠? 사인 함수를 2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텔의 제곱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P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변환.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었죠. 코사인하고 두 함수에서 P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화이트 노이즈가 이렇게 x값이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 있고 거기 발생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1로 일정하다. 화이트 노이즈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이 아니고 x축입니다. x축이고 자 x축이죠. 여기에 이만큼의 밀도 함수 나머지는 이제 0이다 이거죠. 0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치를 구하려면 전체 합해서 그다음 밀도 함수 곱해서 그다음에 여기 그냥
적분했어요. 적분이 그냥 사다리꼴 적분 하면 미흡값이 나오겠죠. 평균값이 나오는 거고. 자, 그때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는 0.5에다가 x에든 뮤 빼서 fi 확률 밀도 함수니 f가 x의 함수예요. 인덱스 i라고 돼 있어서 헷갈리면 안 되고 프리퀀시 축도 아니고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베리언스는 이만큼 나오고 우리 화이트 노이즈 그러면 우리 뭐 감정항이 없으니까 에너지도 상당히 있는 거야. 이렇게 베리언스라 뮤는 0이지만이 뮤는 0이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게 베리언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오면 이제 그 루트 구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를 하고 있다. 이때 뮤 값은 어떻게 되냐? 우리 직접 증명돼 봤지만 어떤 함수가 시그마 값이 이렇고 뮤 값이 이렇고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0.1 간격으로 델엑셀 데이터를 x축이요. x축 이렇게 얘가 x축이에요. x축에 분포하는 게 이런 분포를 0일 기준으로 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평균값은 당연히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우시안 분포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뮤 값도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시그마 값 들어있고 그러면 파이하고 쪼져 있는 값이 있죠. 그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평균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x에다가 파이 값에다 xi 플러스에다 파이에서 사다리꼴 적분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그마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뮤 값이 저기 평균값이 이미 쪼져 있잖아요. 그거를 빼서 이렇게 제곱해서 파이 곱하고 빼서 제곱해서 파이 곱하고 그러면 그 값이 결국은 계산한 값이 이렇게 해서 쪼르륵 이제 계산을 해봤잖아요. 썸 뮤, 썸 시그마에서 그러면 본래 주어진 값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x축을 따라서 우리가 적분을 쪼르륵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뭐 평균이면 x값이고 그러면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고 그래서 dx에서 해보면은 자, 시그마 값 4 그대로 나오고 베리언스 16 여기 시그마를 4 줬으니까 베리언스가 16이죠. 평균값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더라. 우리가 x축을 따라서 적분해 주면 그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 봤습니다. 자, 사인 함수가 분포하는 게 그림이 일단 돼 있다가 사인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하는 이쪽이 이게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x축이죠. x축. 자, 이쪽으로 쭉 따져보면 랜덤하니 하면은 이쪽에 값이 많이 밀집되도록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 x값에 대한 x축에 대한 분포 함수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가계에서 평균값을 쪼르륵 채우면은 좌우 대칭이니까 0이 나오고 자, 시그마 값을 구하면 이렇게 2분의 저기 뭐 a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2분의 a 제곱이니까 사인 값이 뭐 이렇게 주어진 사인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면 잠깐 뭐 이런 값이 나온다. 그래서 분포 함수라는 거는 분포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분포 함수라는 거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 분포 함수. 그러니까 어떤 그 온도 변화를 따질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한 이렇게 사인 커브가 됐던 어떤 분포를 갖도록 돼 있죠. 그걸 가우시안 분포라고 그냥 전체를 해버리면 그건 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성에 맞게 그런 분포 함수가 따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매트립을 이용해갖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density function이니까 x축에 대해서 값을 어떻게 갖는지 x축에 대해서 density function을 갖는다. 얘들을 normal distribution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따져봤어요. 자, 우리가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할 때 로말로
뭐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로 되어 있는지 마이너스 1까지 되는데 10,000개를 해봐라. 이렇게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해서 의뢰인다 계속 제너레이션해서 누적시켜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누적시켜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를 테스트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누적해서 합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을 매트립을 이용해서 랜덤 넘버,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 넘버 그러면 뭐 무조건 랜덤 넘버가 아니고 좀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몇십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십 가지 종류가. 자, 그 다음에 RNG 디폴트 하면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방법이 기본 주어져 있던 걸로 한다는 뜻이었던가. 들어가 뭐 그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고, 히스트 피트 그러면 여기처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된 거를 누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횟수가 몇 번 나왔는지. 자, 이거를 화이트 노이즈로 해주면, 화이트 노이즈는 데이터가 여기 뭐 여기 유니폼이라고 해서 유니폼 로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뭐 조건들을 이렇게 주면은 이 값들을 이렇게 주면 분포가 랜덤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0하고 1 사이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곡선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은 되겠죠. 모양인데 그리고 누적해서 해놓으면 이런 그림이 된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완전 랜덤한다 해서 이게 지금 몇 개, 10,000개를 해놓은 건데, 10,000개를 해놓은 건데, 이거 뭐 유니폼에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뭐 빠진 건 엄청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 넘버에서 보통 뭐 해갖고는 평균 균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예. 뭐 웬만한 개 써갖고는. 자, 그 다음에 감마 디스트리뷰션.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우리 저기 뭐 그 분포라는 게 우리 확률 분포,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두 개 노멀 분포하고 감마 분포 비슷하게 비교가 됐잖아요. 비슷하게 비교가. 그 우리 랜덤 넘버를 할 때도 엄청 종류가 많다. 여기 뭐 우리 눈에는 구별이 안 되는데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나 노멀 분포나 그래서 하면은 여기 또 부르는 옵션이 뭐 이렇게 감마 PDF 뭐 이런 식으로 부르도록 돼 있어요. 있어. 근데 그 필요할 때 쭈루룩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저건 랜덤 넘버를 할 때 이 PD라고 돼 있는 게 지금 뭐 로그 로말 뭐 이렇게 묘 시그마 여러 가지 옵션을 써서 그림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 다음에 크로스 스펙트럴 덴시티하고 저기 수치 계산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